지난달에 이어서 3년차 홍로와 후지 유목 과원입니다. 자, 이사장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으시죠?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뭐 금년에 해보시니까 어떤가요? 사과 농사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예, 모르니까 답답하고. 근데 주위에서 또 도움도 많이 주실 텐데. 예, 많이 주긴 주지만 그래도 제가 해야 되니까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게 이 시기에 뭘 어떤 과정, 어떤 작업을 해야 될지 이런 게 잘 모르니까 예. 이제 과원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자, 이 사장님이 보시기에 사장님 과원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이제 다른 집 것을 여러 군데도 가보고 그러는데요. 예. 이제 어떤 데 가면 참 뭐 보기 좋게 다듬어진 데도 있고 뭐 제 것처럼 또 왕성한 데도 있긴 있고 그러는데 예. 그래도 아직까지 나름대로 뭐 잘은 못했어도 그래도 뭐 한 30~40%는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30~40%는 넘고요. 예. 한 60% 정도는 지금 하고 계시지 않나 싶어요. 예. 근데 지금 사장님 과원에 예. 병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뭐 아직은 크게 문제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어떤 것을 병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지금 이제 뭐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도 보고 그러는데 예. 아직까지는 뭐 큰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이제 있는지 없는지를 뭐 또 알아야 뭘 하지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과 농사에서 가장 무서운 병,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입에 오는 병은 갈색무늬병, 즉 갈반병이 있고, 과일에 오는 병은 탄저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탄저병은 나올 시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잠깐 보니까 제가 지금 몇 개 잎을 따왔거든요. 자, 여기 지금 잎이 노랗게 변하면서 떨어지려고 하는 잎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직 노랗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여기 검은 반점이 형성된 이런 것들이 보이시죠? 예, 이게 사과에서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갈반병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농업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탄저병에는 갈반병이 후지만큼 심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데 이 홍로 품종에도 이 갈반병은 상당히 심하게 발생이 됩니다. 근데 지금 2단계라고 보면은 뭐 초기 단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다른 관점으로 보면 지금 여기 이 부분 여기 약간 색이 좀 검은색으로 좀 변하기 시작하죠. 이런 게 이제 갈반병이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농업인들이 내 과원에 갈반병이 왔다고 인지하는 게 거의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이제 잎이 노랗게 변화됐을 때, 아, 갈반병이 왔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는데 사실 이게 많이 보이면 안 돼요. 한두 잎 정도 보이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지금 여기는 제법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늦고,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병 진단을 잘 못하죠. 우리가 갈반병 예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노란 상태로 변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이렇게 약간 회갈색으로 변화되는 이거를 얼마나 빨리 찾느냐가 갈반병을 방제를 쉽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약제를 뿌려도 갈반병 방제가 어렵게 관리를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사장님 과원 상황을 보면은 감염은 많이 돼 있어요. 감염은 많이 돼 있는데 아직 이 정도 단계라면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농업인들이 이 후지를 제외한 홍로나 이런 품종에는 이 석회보르덱 살포하는 것을 상당히 주저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이 갈반병이 발생이 됐다면 홍로에도 석회보르덱을 살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지 않고 일반 화학 농약으로만 이 갈반병을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잎이 조기에 많이 떨어져요. 병이 더 확산이 더 빨라지고. 그래서
지금 이사장님 과원은 아직 유목 단계지만 지금 이제 갈색 무늬병, 갈반병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이제 점점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비가 그치는 틈을 타서 지금 내일 비가 안 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 일찍 이 석회 보르덱을 살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석회 보르덱 살포를 하실 때 병이 없는 정말 예방 중심으로 예방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물 500리터에 5kg만 넣어도 사실 충분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사장님 과원은 이렇게 갈반병이 후기 증상, 중기 증상, 초기 증상이 전반적으로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500리터에 5kg 가지고는 조금 방제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방제하실 때 500리터에 5kg짜리 두 봉, 10kg. 10kg를 넣고 그다음에 거기에 고착제가 있습니다. 고착제요? 예. 고착제를 반드시 혼용을 해서 살포를 해 주시면 아마 이 갈반병 앞으로 더 확산되고 피해를 주는 그런 거는 충분히 방제 예방이 가능한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 일찍 새벽에 비가 안 오면 최대한 빨리 그렇게 살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많은 우리 농업인들이 석회 보르덱 살포하고 적어도 뭐 3일 정도는 비가 안 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단계에서는 그런 거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석회 보르덱은 살포하고 약액만 충분히 마른 상태라면 그 다음날 비가 와도 관계가 없어요. 즉 고착제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생석회가 씻겨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일 방제하실 때 고착제를 충분히 넣고 그렇게 방제를 해 주시면 뭐 그 다음날 비가 와도 생석회가 씻겨서 약해가 나오는 그런 피해는 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걸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과일 상황을 보면 뭐 아직 유목이니까 과일이 굉장히 지금 빨리 크고 있거든요. 대과 아마 금년에 대과는 많이 나올 겁니다. 대과는 많이 나올 건데 지금 보면은 아직도 적과가 좀 미진해요. 그래서 뭐 2개짜리, 3개짜리도 많이 보이고 또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그런 과일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자,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지금 과일이 붙어 있죠. 여긴 지금 적과가 지금 안 된 부분인데 자, 여기는 일단 하나를 따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여기 보시면은 과일이 지금 요 3개가 전부 가까이 붙어 있거든요. 지금은 떨어져 있죠. 지금은 떨어져 있으니까 이 정도면 달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일이 커지면은 우리가 이 과일과 과일, 즉 같은 방향으로 과일과 과일 간격을 20cm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20cm, 왜 20cm를 띄워야 되냐면 이제 과일이 커지면서 서로 이렇게 가까이 되죠. 그러면 요 직경이 10cm가 넘어가요. 그러면 이쪽에서 10cm, 이쪽에서 10cm 그러면은 닿게 되죠. 이게 성과기가 돼서 이렇게 과일이 서로 이렇게 닿게 되면 착색 관리에도 문제가 되지만은 문제는 이렇게 서로 과일이 붙어 있으면 해충 중에 노린재라는 해충이 있습니다. 이 노린재라는 해충은 어두운 곳을 좋아해요. 그래서 잎이 이렇게 과일을 덮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과일이 붙어 있는 이런 데 침입을 해서 과일을 가해를 해서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과하실 때 또 뭐 지금 따기는 사실 아깝죠. 과일이 상당히 이제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걸 따서 자, 이쪽 과일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하나 있죠. 그럼 이쪽에 것도 하나 더 따서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 나중에 착색 관리하기가 우선 좀 수월해지고 그 다음에 노린재나 이런 해충 피해를 조금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일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적과하기는 좀 아깝지만 그래도 나중에 상품성이나 판매할 수 있는 양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적과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이거 이제 늦게 핀 액화에서 달린 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적과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적과가 잘 안 된 부분, 뭐 2개나 3개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손으로 따지 마시고요. 한번 찾아볼까요? 아, 여기 있네요. 여기는 지금 적과가 제대로 안 됐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거를 그냥 손으로 따게 되면 잘못하면 여기가 약해지면서 남겨야 할 과일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1차 적과가 제대로 안 돼서 2개, 3개 이렇게 붙어 있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적과 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적과를 해줘야 우리가 남겨야 할 과일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도 이렇게 가위를 활용해서 이렇게 적과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잡고 이렇게 제끼면 남아있는 과일이 위치가 바뀌면서 또 과일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치가 바뀌면서 낙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개가 같이 붙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적과 가위를 활용해서 그렇게 적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적과하실 때 조심하실 일은, 자, 서로 따내는 과일이나 남겨질 과일이 지금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 그냥 가위로 이렇게 따가지고 밑으로 뚝 떨어뜨리면 이게 떨어지면서 남아있는 과일을 치거든요. 그러면은 이 과일은 상처를 입어서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일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적과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손으로 받아서 이렇게 밖으로 던져서 남겨진 과일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홍로는 사실 적과 빼고는 크게 뭐 관리하실 게 없어요. 그 대신 이제 이렇게 과일이 커지면은 자꾸 이렇게 늘어지는 아래로 처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장님께서 홍로밭에서 하실 일은 이제 적과 미진한 부분 적과 추가 적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과일 무게에서 이렇게 처지는 과일 가지를 이렇게 붙들어매주는, 올리는 유인을 지금부터는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늦으면 늦을수록 이렇게 늘어져 있는 가지를 이렇게 들어주게 되면 과일이 위치가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한 2, 3일 지나면 낙과되는 경우가 많아요, 홍로는. 그래서 더 본격적으로 과일이 굵어지기 전에 지금 이 작업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유인해놓고 과일이 낙과되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지금 적과가 누락이 됐죠. 자, 여기도 지금 갈반병이 보이네요. 이 정도면은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갈반병 감염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내일 비가 안 오면 바로 석회보르덱을 살포를 해서 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잎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사과 농사는 잎농사, 햇볕 농사라고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 농업에서, 특히 사과에서는 잎을 얼마나 건강한 잎을 오래까지 유지를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잎을 없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 갈색무늬병, 갈반병이에요. 그래서 이 갈반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방제를 바로 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이것도 사실 상품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일도 지금 너무 작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적과를 해서 나머지 과일들이 좀 잘 클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지금 적과가 안 됐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이게 손으로 따버리면 얘가 위치가 바뀌면서 또르 낙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가위로. 그래서 이게 위치가 크게 바뀌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금년에 수확해서 판매를 해보시면 아마 사과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예. 사실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농업 중에 사과만한 게 사실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할 수 있는 일, 가서 할 일이 있는 게 가장 좋은 그런 건강 관리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과는 뭐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사실 은퇴 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농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아침에 눈 뜨면 갈 데가 있고 가면은 할 일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행복한 농업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과거든요. 그래서 잘만 하시면은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농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